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가 문제집을 풀면 정답률이 높은데 막상 테스트를 보면 정답률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교재를 풀게 되면 정답률이 나름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좀 잘하는구나, 여기를 잘 소화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단원 테스트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학교 시험을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막상 시험 점수는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가 개념은 이해했는데 그 개념이 충분히 암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개념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이제 무슨 개념인지 대략적으로 알게 되고, 문제집을 풀려고 보면, 모든 문제집에 보면 위에 이제 문제를 푸는 뭐 소단원 개념이나 그런 게 있고요. 밑에는 예제 같은 게 있죠. 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기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어도 뒤에 뭐 단원별 문제나 그렇게 있을 때는 뭐 옆에 보면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들이 보통 제공이 돼요. 교재 정답률은 높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못 보는 아이들을 보면 개념은 대략적으로 이해는 했는데 암기는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앞에 내용 어떻게 풀었는지 그것도 보면서 껴맞추듯이 푸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풀이를 보면서 똑같이 하나씩 따라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마치 무언가를 만들 때 내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을 다 이해하고 그거를 기억한 다음에 하나씩 조립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매번 볼 때마다 설명서를 보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우는구나, 나왔네, 이런 식으로 푸는 어떤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런 어떤 풀이라든지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대로 껴맞춰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당연히 힌트나 그런 게 없는 시험을 보게 되면 개념도 이제 이해했던 것도 좀 까먹게 되는 것도 있고요. 문제를 푼 그런 실마리라든지 힌트가 없는 것도 있고, 또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흐름과 맥락이 있거든요. 문제를 푸는 흐름과 맥락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잘 풀렸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테스트에 있는 문제를 보면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막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무언가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껴맞춰서 하는 풀이대로 껴맞춰서 푸는 경우가 많은 거죠. 따라서 이런 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 노트도 일단 작성을 해서 얘가 개념을 좀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게끔 그런 연습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개념 시험을 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개념 설명을 하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좀 아이가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개념들을 보면 본인들이 하나씩 왜 그런지 따져서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교재 정답률과 테스트를 봤을 때 정답률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원인으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뭔가 배우긴 했는데 뭐 정확히 몰라요. 문제를 푸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방법으로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당연히 우연의 일치로 교재는 맞출 수는 있는데 시험 문제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럴 때는 자주 테스트를 보는 게 좋고요. 한 단원을 나가서 이제 테스트를 보겠다 그러면 아이한테 해설지하고 문제집을 주세요. 그리고 얘가 문제집 정답률이 뭐 80%, 90%라도 이 단원을 다시 한번 복습해라.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해설지를 보면서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익혀라. 이렇게 해서 공부할 시간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줘서 아이가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익히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 테스트를 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보면 아이가 이제 한 단원이 끝나면서 자기가 뭐 대충 끼워 맞추듯이 이상하게 풀어서 답은 나왔지만 정확히 푸는 방법 몰랐는데 해설지를 보면서 좀 정확히 푸는 방법을 배우고 다시 흐름과 맥락 힌트가 없는 그런 시험지 테스트를 보면서 정확히 푼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풀면서 시험 성적과 교재 정답률과의 괴리를 좀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별 교재 같은 경우, 이거랑 약간 별도로 유형별 교재 있잖아요. RPM이나 센수학 이런 것들은 흐름과 맥락, 힌트가 굉장히 많은 교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다른 교재를 풀 때보다 유형별 교재를 풀게 되면 정답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비슷한 난이도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유형별 교재로 아이들이 정답률이 높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념 정리를 하는 데는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힌트하고 실마리가 주어지지 않는 학교 시험 같은 문제를 봤을 때는 점수가 좀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수능도 센수학이든 RPM이든 이런 유형별 교재는 개념을 어느 정도 잡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그거 자체만 계속 연습한다고 하면 모의고사나 수능 점수는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유형별 교재를 가지고 개념 정리를 했더라도 학교 시험 기출문제,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들, 흐름과 맥락이 없고 힌트가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병행을 해서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들을 병행해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아이들이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죠.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는 상태로 적당히 답만 끼워 맞추듯이 푸는 그런 습관들이 형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